2차 함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2차식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둘을 정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함수잖아요.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선 방정식이라는 건 저 2차식은 0이다. 아니면 또 우변에 다른 식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저 2차식이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미예요. 자, 2차 방정식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그 근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는 뭐냐면요. 함수. 그러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x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y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둔 상태에서 다음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런데 x축이랑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두 번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저걸 가지고 어떤 식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표현을 가지고 식을 도출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2차식은 0이다. 왜냐면 x축과 만났다는 건 저 2차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y값이잖아요. y값이 0인 지점에서 x축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2차식이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다? 두 개가 생겨야 된다.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차 함수 문제로 출발한 것 같지만 결국에 풀 때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판별식 d 어떻게 하면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알아서 대입을 해주시고요. 이 식을 풀어주면 16k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바로 위에 있는 정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으로 출발하는 2차식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다. 자, 그런데 이게 두 점, 마이너스 2,0이랑 4,0, 이 a, b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함수에서 풀듯이 풀면 어떻게 푸냐? 그냥 두 점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x, y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점 b도 대입을 하면 x에다 4, y에다 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랑 b,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둘을 연립하면 a랑 b를 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x축이랑 만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x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y값이 0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 2차식의 y값, 그러니까 2차식 자체가 0이 되는 지점, 저 방정식의 근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2,0, 4,0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근은 x좌표라는 거예요. 저기서 뒤에 있는 0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4가 중요하다. 저 근은 x좌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4가 근이 될 거다. 자, 우리가 근 두 개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식을 좀 더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을 두 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저 2차식의 인수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인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1창의 계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똑같은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이 어차피 식이 같은 거니까요. 밑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면 그게 위에 있는 식이랑 완벽히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창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다라고 하면 계수 비교했을 때 a랑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5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자,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항등식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x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뭘 먼저 풀어야 되냐? x축에 접한다, 이걸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건 어떤 식이 이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식을 만들고 났더니 그게 항등식이더라,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조건, 항상 x축에 접한다를 가지고 등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등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됩니까? 저렇게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2차 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끄집어내서 얘네를 다 풀어서 정리를 해줬더니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뭘 쓴다? K값에 항상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K로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K로 묶어준다. 그 다음에 K에 묶여있는 부분도 0, 그리고 묶여있지 않은 부분도 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K 앞에 곱해져 있는 2A-6도 0이어야 되고 K가 안 곱해져 있는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어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풀어주면요. A랑 B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해서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A는 3, B는 9가 돼서요. 이 둘을 곱하면 A, B는 27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